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사는 집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원생활의 종말. 집으로 향하는 아빠의 걸음걸이는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였어. 뭐랄까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난 그런 느낌이었지. 아니나 다를까 꽃 마당까지 아빠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철문이 박살나는 소리, 가구가 우지끈 터져나가는 소리가 논밖과 가로등밖에 없던 일대 반경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기 시작했어. 한창 이어진 소라는 어느샌가 잠잠해졌고 엄마와 나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엄마랑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 밑에서 많은 피를 흘린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아빠와 그 다락방 계단 위에서 그런 아빠를 보며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그 귀신을 동시에 봐버린 거야.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저게 뭐냐는 말만 힘없이 반복하셨고 나는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입을 가린 채 그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 그러기를 한참 갑자기 집 문이 열리면서 야자가 끝나고 돌아온 오빠가 그 귀신을 본 건지 야, 너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발도 벗지 않고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서 귀신을 쫓아갔지만 그 사이에 귀신은 다락방 안에 들어가서 철문을 닫아버렸어. 거기에 화가 단단히 난 오빠는 그 철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몸통으로 밀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 철문은 굳게 닫힌 채로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한창 귀신에게 대고 온갖 쌍욕을 퍼붓던 오빠는 그새 지쳤는지 계단을 내려와서 바닥에 앉아있던 아빠를 부축하고는 그대로 마당으로 나갔고 나랑 엄마도 일단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오빠를 따라서 마당으로 나갔어. 우리 가족은 한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그 집만을 황망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웬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는데 그 아주머니를 본 엄마는 대뜸 고개를 숙이면서 보살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시길래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1년 전에 대문 앞에서 마주쳤던 그 보살 아줌마였던 거야. 그 보살 아줌마는 엄마한테 며칠 새 꿈자리가 안 좋아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도대체 그 부적은 왜 뗀 거냐면서 힘없이 늘어진 아빠의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이고 계셨고 엄마는 그런 보살님한테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드렸어. 그러자 보살님은 먼저 번에 본인이 와서 해놓고 간 건 영구적인 봉인의식이었고 그 존재를 자신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거였는데 그 봉인의 효력이 제 역할을 발휘하기 전에 누군가가 손을 대서 파괴시켜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자신은 그 존재를 묶어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족의 다락방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든 꼴이 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일단 본인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잠시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집안에 있는 짐을 전부 마당으로 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지만 그 야밤에 짐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옮기고 자시고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나 아빠는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작은 체구의 보살님이 마치 확성기라도 튼 것처럼 크게 호통을 치시는데 다음날까지 저 집에 있는 살림살이에 저 귀신의 기운이 스며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 날이 밝고 나서 이삿짐 사람들을 저 집안으로 불러들이게 되면 그 귀신은 분명 그 사람들에게까지 모습을 드러내서 해코지를 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텐데 저 집에 들어간 돈의 반만이라도 건져서 살아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굉장히 현실적인 쓴소리였어. 보살님은 자신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알겠다고 한 엄마랑 아빠에게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는 자기의 제자가 트럭을 끌고 와서 전부 자기의 신당으로 가져갈 거고 정화의식을 거칠 거라고 그러니까 행여라도 걱정 말고 나를 믿고 행동을 시작하라는 당부를 하신 뒤에 가져오신 가방에서 무구두를 꺼내들고는 그 다락방 계단의 중간 지점에 서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에서 물건들을 마당으로 나르면서 오직 살아야 한다는 집념만으로 힘든 줄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트럭이 서는 소리가 들리면서 대문을 열고 들어온 자신을 보살님의 제자라고 소개한 남자분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짐을 옮기고 보살님을 모셔와야 된다고 하니 우리 가족은 더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
그렇게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서 트럭에 짐을 다 옮겨 실은 우리 가족은 보살님의 제자분과 함께 다락방 계단 앞에 섰는데 정말 그 닫혀있는 철문의 안쪽에서 긴 손톱으로 철문을 신경질적으로 긁는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보살님은 가소롭다는 듯이 기도를 거듭하시면서 부적을 철문 앞에 여러 군데 붙이는 걸 마지막으로 무구두를 정리하시고 기다리던 우리와 함께 그 집을 나왔어.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 보살님이 신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씀하시길 저 여자와 대치를 할 때 여자의 생전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여자는 일본인, 남편은 조선인이었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지어진 그 집의 첫 주인이 조선인 남자였고 그 남자의 부인 되는 사람, 즉 귀신은 일본 본토인이었다는 말인데, 그 여자가 생전에 너무 아름다워서였는지 추문이 끊이질 않아서 결국 남편은 여자를 그 다락방 안에 가둬놓고 오직 대회 행사 때만 대동했을 뿐이었다는 거야. 그래도 여자는 남편을 사랑했는지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여자를 다락방에 가둬놓은 채 물도 음식도 주지 않고 그대로 출장길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집에 돌아와서 아차 하고 다락방의 문을 열었지만 여자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게 됐다는 이야기였어. 여자가 죽은 이후 남자는 빠르게 그 집을 팔고 해외로 잠적을 했고 그 집의 주인은 우리까지 해서 대략 20번 정도가 바뀌었는데 그 집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고,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예 그 여자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부적을 붙인 나무 판자로 다락방 전체를 막아버린 탓에 완전히 그 심성이 뒤틀려 버린 거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저 사람의 냄새와 채취를 그리워했던 불쌍한 영혼이었던 거라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다가 결국 남편처럼 가둬버리자 여기서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원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이야. 보살님은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것이지만 저 여자는 결국 인과 유를 어겼고 바깥 양반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했기 때문에 아마 곱게 저승에 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궁금할 텐데, 우리 큰애가 내 앨범을 막 뒤적거리다가 웬 사진 하나를 들고 와서 이 집 되게 예쁘다고 엄마 어릴 때 살았던 곳이냐고 막 물어보길래 뭐지 해서 보게 된 그 사진엔 문제의 그 집에 막 이사를 갔을 때 기념사진이라고 엄마, 아빠, 오빠, 나 이렇게 마당이랑 그 집이랑 다 나오게 해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나서 갑자기 무슨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헤집고 지나가길래 제보를 해봤어. 귀신이 사는 집 총 4편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